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 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교안의 윤석열 파리. 제가 어제 오후에 뉴스를 체크하면서 황교안이가 한 이야기를 보고서 자, 이건 인간이 아니구나.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이 어느 정도까지 위선적이게 된다면, 인간의 위선이 어느 정도까지 바닥을 칠 것인가. 어제 황교안이가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다 해도 윤석열을 지지해야 한다는 거야. 이야, 네가 탄핵을 당하고 네가 감옥을 갔다 왔다면, 네가 그런 말을 한다면 내가 용서를 하겠어. 응? 지가 국무총리 할 때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가 대통령 권한대행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갔어. 지가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대표할 때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야 된다. 딱 2번, 그러니까 3번 지나가는 이야기로 하고서 무조건 뭉치라고 했던 사람이야. 무조건. 네? 노영민이가 뭐라고 그랬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노영민이가 지가 청와대 비서실장한테, 문재인한테 직접 보고를 할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 당 지도부한테 물어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반대하더란 거 아니야. 반대. 그때 당대표가 누구야? 황교안 아니에요? 그때 원내대표 누구야? 나경원 아니야. 노영민이가 구체적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사실상 황교안과 나경원이라고 시사할 수 있는 발언을 다 했어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야기를 했고, 황교안이가 지가 아니다고 하니까 황교안, 나경원이가 다음 날 KBS 라디오 최영일의 그 라디오 프로에 나가가지고 다 얘기했어요. 내가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서 다 갖고 있다. 그때 청와대 안에서 다 돌려봤다. 네? 야, 그랬던 사람이 황교안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해도 때가 되면 정권 교체에 필요한 말씀을 때가 되면 하실 것이다. 억울해도? 당신이 30년 징역살이 선고받고 감옥에 4년 9개월. 그런데 당신 같으면 하겠어? 이 사람이 정말 이건 인간이 아니야. 억울해도 윤석열을 지지하라? 이게 인간으로 살릴 이야기란 말이야. 박 대통령이 대통령 때 탄핵을 당할 때 형식상 2인자가 누구야? 국무총리잖아. 명색이 당신은 성균관대 그 법대 나와가지고 법무장관하고 검사하고 법무장관하고 법조인 출신이야. 법조인. 법조인이 아니라도 탄핵의 요건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인민재판이잖아. 국회가 만들어 놓은 탄핵 소추 결의안 중에 그게 전부 다 그게 다 무죄가 나버렸어 나중에. 근데 뭐야? 조금도 저항 안 했잖아. 김평호 변호사가 뭐라 그랬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김수남 검찰총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수사 결과를 보고하고서 발표했을 리가 없다 이거야. 그런데 황교안한테는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김평호 변호사의 주장이에요. 김평호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탄핵의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바로 그게 황교안이다 했잖아. 황교안. 아니 그때 생각을 해보자고. 이건 상식이잖아요. 국회가 만든 탄핵 소추 결의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가짜 뉴스잖아.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11월 20일 2016년 11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도 않은 그런 검찰이 이른바 공범이라고 해가지고 뒤집어 씌운 거 아무 증거 없이. 그러면 당신이 고등고시하고 검사했고 그 잘난 공안검사했고 법무장관 했잖아. 그러면 이건 아니다고 당신이 얘기했어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은 국무총리잖아. 이건 아니다. 당신이 저항했을 거 아니야. 왜 저항 안 했지? 이건 김평호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을 배신한 김재규의 반란과 똑같다는 거야. 이건 김평호 변호사의 분석과 주장이야. 그래가지고 보세요. 2016년 12월 9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당해가지고 12월 9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어요. 12월 9일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결정이 난 게 3월 10일이니까 2017년 1월, 2월, 3월 네? 3개월 만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을 완전히 당했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들어온 게 5월 10일이니까 4월, 5월 딱 5개월 대통령 권한대행. 그 자리가 탐나는 자리 아니겠어? 나는 함정 의심을 하는 거야. 이건 황교안의 이른바 교활한 야심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한 설명이 안 된다 이거지. 근데 5개월짜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뭘 했느냐? 황교안 시계를 만들었어. 황교안 시계를. 다 설명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헌재가 판결을 내리니까 헌재 판결에 승복하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 자, 문재인 정권이 탄생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1등 공신의 반열에 황교안이가 첫 번째야.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문재인이 소위 말하는 윤석열 문재인이가 적폐청산할 때 살아남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 이정현 새누리당 당대표. 딱 두 사람 감옥 안 갔어. 200명이 감옥 가가지고 1000명이 수사받을 때 이정현, 황교안은 수사가 뭐야?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야. 완전히. 왜 황교안과 이정현은 조사를 안 받았을까? 그들 죽은 듯이 지내다가 2017년 5월 10일 물러나죠. 죽은 듯이 있다가 2019년 나온 거 아니에요. 당대표로. 김무성 손잡고서. 당대표 되자마자 뭐라 했어? 탄핵 따지지 말고 뭉치자. 박근혜 대통령 사면 석방에 대해서 전혀 이슈화를 안 했어. 노영민이가 그랬잖아. 당 지도부가 반대했다. 유승민이하고 손잡았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황교안 거대 야당과 뭉쳐야 한다. 태극기 세력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결국은 뭐야? 또 배신했잖아. 그러고 있다가 윤석열에 뜨니까 내가 윤석열 정계 입문을 도와주겠다. 뜬금없이. 나왔다가 완전히 개망신 당했지. 후보 경선에서 완전히 대패했지. 대패했더니 뭐야? 경선이 부정선거라는 거야. 법원에서 기각당했지. 그랬더니 뭐야? 윤석열 지지로 돌아서는 거야. 예라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다. 억울한 일을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야, 애국자 났다. 애국자 났어.